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책 제목이 모든 것이 가능한 나는 누구인가 I라는 책인데요. 세계 1% 구루들이 부와 행복을 끌어들이는 1초의 순간, 모든 거짓된 이야기를 걷어낸 진짜 나를 만나라. 그 위대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1초의 순간. 우리는 그 순간을 깨어있음이라 부른다. 네,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윈너스 미디어에서 출판한 김선중 작가의 책인데요. 제가 이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페이지가 있어요. 97페이지를 보면은 슬리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셀리 법칙, 우연히도 유리한 일만 계속 생기고 설사 나쁜 일이 있더라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머피의 법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려는 일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인데요. 저자는 이 책 97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리 법칙, 가로 열고 사랑, 인과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둔다. 풍요의 법칙, 풍요로운 삶에 놓여 있다. 황금률의 법칙, 먼저 주는 자가 성공한다. 반면에 머피의 법칙을 잠깐 보면요. 무관심이라고 가로 안에 되어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현재의 결과인 현상만을 판단한다. 결핍, 경쟁하는 삶에 놓여 있다. 테이커, 받기만을 바란다. 저는 이 부분이 읽으면서 무척 와닿았는데요.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김선중 작가는 작가 소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반전 인생이 없었을 것이다. 현재 억만장자를 향해 달려가는 셀리 리더십의 대표다. 2000년 아시아나 항공에 입사해서 15년 동안 승무원으로 근무를 했고 그 후에 빨간펜에서 활동하며 홈쇼핑에도 다수 출연했고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는 수석 지국장으로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선중 작가는 심리상담사, 아동인성놀이 지도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매사에 똑부러지는 성격의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마음에는 늘 구멍이 난 듯 텅 빈 느낌이었다. 관계는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프로라고 생각했지만 부는 쌓이지 않았다. 다양한 심리 상담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며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녹록지 않았고 우울한 삶으로 변해가던 어느 날 저자는 셀리 리더십을 만난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셀리 리더십의 근본적 질문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양한 계층, 1%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수많은 부와 행복을 기적처럼 이루어가는 셀리들을 배출하면서 셀리 리더십의 강력한 파워를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녀가 셀리 리더십을 만난 이후 일어난 모든 변화에 대한 기록이고 셀리 리더십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수많은 구루들의 부와 성공 뒤에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세워졌다. 저자가 써내려간 영적이고 세심한 기록은 아직 셀리 리더십을 접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온전한 자신, 최초의 자아를 찾는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돕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지가 굉장히 저는 눈에 확 들어왔는데 검정색과 흰색 바탕으로 명도차를 크게 해서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지만 안에 목차라던가 왠지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책이어서 굉장히 집중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책 앞머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삶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훨씬 풍요롭고 가능성이 충만하며 날마다 기적 같은 순간이 펼쳐지는 그런 삶. 이 책을 열었다면 그런 삶을 사는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 시작된 셈입니다.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믿어도 좋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나갔던 것 중에서 제가 좀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24페이지에 보면은 엄마가 이제 아프셨나봐요. 엄마가 아프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무너지고 삶의 곳곳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었다. 눈을 뜨면 눈물이 났고 잠이 들기 전까지 우울감에 젖어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나는 함께하던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었고 일은 꼬여갔으며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삶은 절망의 끝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얼굴로 나를 향해 웃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냥하게 그가 말을 걸어왔대요. 억지스레 몸을 이끌고 간 비즈니스 모임 안에서 서비스 응대 같은 미소를 짓다. 사람들이 돌아간 텅 빈 공간에 혼자 엎드려 있을 때에도 그는 나의 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다. 한 번도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왜 그러냐고도 묻지 않았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버스 안에서 나는 갑자기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내게 자주 던진 하나의 질문 때문이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질문이 그날 버스 안에서의 나를 그토록 울게 만들었을까? 오래도록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 나는 누구일까? 내 삶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속속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늦은 밤 나는 그를 찾아갔고 상기된 얼굴로 서 있는 나에게 그는 또 다른 질문 하나를 건넸다. 다른 삶을 원하십니까? 나는 지금껏 살아오며 가져본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네, 정말 삶이 변하시길 원하십니까? 네, 정말이지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삶이 변하길 원한다고 작가가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그는 울고 있었다. 그토록 간절한 누군가의 모습,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진실된 누군가의 모습에 그는 깊이 감동하고 있었다. 그의 코칭에 따라 나는 셀리 리더십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쯤 나는 이미 다른 삶 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 과정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일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용서를 하는 일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일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일도 모든 게 지나가는 일이라 마음을 비워버린 일도 아니었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이 책에는 당신이 원하는 그 길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라고 여행을 떠난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셀리 스페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내용이 되어져 있고, 충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는 존재, 이미 온전하고 모든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셀리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당신에 대한 이 진실만을 견지합니다. 이 공간 속에 있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으며 있는 그대로의 내 존재로 인정받으며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아는 데서 출발한다.
네, 저는 이 내용들 무척 와닿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작가가 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54페이지에 보면은 셀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진실된 나의 모습과 과거에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때 비로소 온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55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된 나를 발견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한가요? 이게 1번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이 감명받은 나의 극복 스토리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의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당신은 주로 어떤 말을 듣고 자랐나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결혼관, 인생관, 부의 가치관 등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 당신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만 보고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쉴 틈 없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나를 바라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시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쵸? 나 자신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와의 갈등도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나 외부 모임에서나 내가 정말 닮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인생에서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복잡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관계로 맺음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그 인간관계에서 또 그것이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이것은 이제 맹점일 텐데 자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인생의 맹점을 발견하고 스위치를 켠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된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다. 맹점의 발견은 과거로부터 반복되는 내 삶의 패턴과 인간 본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6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맹점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물러서지 않고 진실을 견지하다. 71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삶의 도구로 셀리를 장착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 그런 진실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는 공간, 그곳이 바로 셀리 스페이스다. 따라서 나와 이 책,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이 함께하는 이 시간과 공간은 바로 셀리 스페이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공간 속에서는 사랑과 존중만이 존재하고 나도 당신도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 이미 온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이 진실만이 존재한다라고 작가가 이야기하면서
이 공간 속에서의 사랑은 단순히 토닥토닥 잘했어요, 괜찮아요 하고 위로를 건네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실은 괜찮아야 하고 괜찮은 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잘못된 판단으로 선고를 내린 그 모습조차도 인정해주는 모습. 당신은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될 듯 하다가도 곧 무너져버리고 마는 현실이 미운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자신이라는 생각에 자책감이 드는가? 무능력해서 부족한 존재여서 자꾸만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것 같은가?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또 가족 간에 좀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 셀리의 법칙, 셀리를 만난 뒤로 셀리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많은 이제 자기 자신에서의 어떤 가족과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그런 풀리지 않았던, 그래서 늘 풀어야 되는 숙제로 안고 있었던 것들을 풀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정읍으로 가기 위해 채비를 하고 또 내려가서 가족과 화해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무척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75페이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엄마와 동생이 살던 농장 안에 사택이 없어지고 횡한 농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동생이 어머니를 돌보는데 이제 그 땅을 동생에게 주게 되면서 이제 가족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을 넘게 못 본 사이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이는 잘 낳았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차에서 내려서 동생이 사는 집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눈앞에 서서 숨고르기를 하는 배를 눌렀대요. 문이 열리고 그 앞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처음 만나는 조카를 아는 동생이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내 동생의 품에 안겨 방글방글 웃고 있는 조카를 보자 미안함이 물밀듯 밀려왔대요. 내가 아이를 낳는 때 모든 걸 제쳐놓고 와서 나를 도와주던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과 어떤 갈등 속에서 2년 동안 넘게 보지 못했던 이런 솔직한 과정을 책에 쏟아내면서 작가는 동생에게 사과한 내용, 그래서 지금은 가족 간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내용과 작가의 꿈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담고 있는데요. 오늘 내 모습과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에 대한 결과물이다 라고 80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한 것 중에서 하나는 바로 자기 배반에 대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고 싶지만 어쩐지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나쁜 관계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 같다라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좋은 것과 또 이유 없이 별로 나와는 코드가 맞지 않아서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복잡하고. 네.
그래서 나의 자기 배반을 발견해 보세요. 또 나의 자기 기만을 발견해 보세요. 이런 페이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배반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진실된 마음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반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기 배반. 자기 기만은 나의 자기 배반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존재를 담는 그릇과도 같다. 우리가 듣고 배우고 사용하는 말은 곧 우리 자신이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파트 2에 내 삶의 머피와 셀리를 찾아서라는 들어가는 말에 이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났는데요. 이 뒤에 부분은 또 내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말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들었던 말 중에서 나를 기분 좋게 했던 말, 나를 불쾌하게 했던 말, 그리고 전혀 걸러지지 않은 거친 말과 존중과 배려가 없는 그런 말들, 그렇게 말을 통해서 내가 했던 말을 돌이켜보고 또 상대가 나에게 한 말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인격이다, 말이 인품이다, 이런 비슷한 책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은 조금만 걸러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라고 듣는 사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조금 더 상대를 배려한 말, 그리고 다듬어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또 특히 뷰티를 전공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객이 아름다워지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을 이제 아름답게 가꾸는데 많은 노력을 좀 들일 필요가 있고, 겉으로만 아름답게 변하는 것보다 안으로, 내면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서 어떤 지혜와 교양을 쌓고 조금 더 품격 있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루하루가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제가 20살 때, 그리고 30대 때,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요즘은 더 많이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사람들과 접하면서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도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참 인생에 있어서 전면 교사로 아주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도 많고, 저런 부분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무척 많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책과 소통하면서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가고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취미생활 가볍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1년처럼 10년처럼 시간을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정말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목표를 이루는, 그게 작은 목표이든 큰 목표이든 그런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셀리 법칙 97페이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에 놓여 있고 먼저 주는 자가 성공한다. 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아름다운 말과 태도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이런 일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셀리 법칙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내일 좋은 계획들 세우시고 남은 2020년도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의 오늘 책과의 만남 베스트셀러 아이라는 책의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